자, 앞쪽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가장 자주 사용을 하게 되는, 특히 이제 처음 이제 컴포넌트들 만드는 작업과 뭐 기타 등등 이제 초반에 뭐 만드는 것들을 할 때 가장 먼저 손대게 되고, 진행을 하는 동안 만드는 동안에도 가장 많이 만지게 되는 것들은 이 이벤트들입니다. 컨스트럭터 객체가 이제 생성이 되는 그 순간이고요. 컨스트럭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하더라도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컨스트럭터, 그리고 did mount 화면 표시가 된 직후, 그리고 should component update 업데이트할 요소가 있는데 렌더를 하기는 직전. 그러니까 업데이트할 요소가 있는데, 업데이트가 예를 들어 뭐 화면에 표시되는 크기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should component update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할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렌더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 변경된 크기 이런 건 여기서는 얻을 수가 없죠. 아무튼 그래서 should component update, 그리고 component will unmount, 이런 것들이 가장 주요하게 사용되는 이벤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너무, 여기 있는 이 네 개의 텍스트에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사실 요 흐름을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 중에서 어느 게 필요하실지는 사실 작업을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이 작업을 하다 필요한 게 슈도 컴포넌트 업데이트보다는 디드 업데이트 쪽이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리액트에 대한 이야기고요. 물론 이제 Next.js는 리액트를 기반으로 한 프레임워크니까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이게 그냥 리액트에는 없는 Next.js에만 있는 그런 이벤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get initial props라는 이름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그냥 리액트를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다가 Next.js를 도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서버 사이드 렌더링,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에서의 무언가의 작업이 필요해져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얘가 Next.js에서만 있다라는 거는 얘가 이제 서버 사이드에 관련된 무언가구나 라고 이제 짐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버 사이드 쪽 관련된 작업들, 그러니까 Next.js에서 서버 사이드 관련된 작업이라 그러면 정말 한 열의 일곱 여덟은 다 그 서버, 그러니까 검색 최적화에 대응하는, 혹은 뭐 오픈 그래프 보세에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백엔드에 대한, 백엔드에서 사용을 하는, 근데 백엔드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닌데 백엔드에 이제 유일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 그런 이벤트가 되겠고요. 이제 몇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내용을 정리해 놓긴 했지만, 주요한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오긴 했지만, 이거에 대한 전체 컨텍스트는 공식 문서를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에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는 게 항상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페이지스 디렉토리 밑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페이지스 디렉토리 밑에 있는 애들만 이벤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스가 아닌 다른 쪽에다가 작성을 해 놓으면은 뭐 에러가 난다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근데 그냥 걔가 실행되는 일이 없을 뿐이죠. 실행되는 일이 없이 되게 사용되지 않고, 페이지스 외에 다른 데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고요. 페이지스 밑에 있는, 그러니까 그 라우터의 영향을 받는 그 페이지들 한테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페이지에서 컴포넌트들을 사용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러니까 페이지에는 그 주요 페이지들 주소를 할당받는 그 페이지들을 넣어놓게 되고, 이제 별도로 이제 다른 위치에 보통은 뭐 컴포넌트 뭐 이런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그쪽에 컴포넌트 클래스들을 다 넣어놓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컴포넌트 클래스들도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됩니다. 근데 그 컴포넌트,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시키려면은 결국 이 이니셜 프롭스 쪽을 타고서 하는 경우가 타고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이거를 실행시키기 위한 조건은, 얘를 이제 이 이벤트를 발동시키기 위한 조건은 페이지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클래스여야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Next.js에서 직접 데이터베이스 핸들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여기에서 그 요 이벤트 함수 안에서 데이터베이스 핸들링을 하게 되고, 혹은 이제 뭐 API 형태로 해가지고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이 있는데, 이건 일반화 시킬 수가 없군요. 저희는
제가 하는 작업에서는 그쪽이 많은데 DB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무튼 API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 하는 작업들도 보통 이쪽에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그 데이터를 이쪽에서 처리를 해야 나중에 그 검색봇 같은 것들이 내용들을 긁어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이벤트 함수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그 실제 코드 예제는 쭉 슬라이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스태틱으로 반드시 선언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async 함수로 선언이 돼야 하고 뭐 이런 그 필수적인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름 자체가 get initial props 해가지고 초기화된 props들을 가져오는 그런 이벤트 함수가 되는데, 이 함수는 반드시 마지막 단계에서 리턴을 해줘야 하는데, 이 함수가 리턴하는 값들이 리액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로 활용이 되는 props라는 그 클래스 내에서 사용하는 props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데이터를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최종 단계에서는 리턴을 시켜줘야 됩니다. 오브젝트 형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내용이 길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기 Next.js 공식 문서에 있는 예제 중에서, 그러니까 샘플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온 건데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저 두 번째 라인에 보면은 static async get initial props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스태틱으로 선언이 되어야 하고 async 함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이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얘가 작성은 해놨는데 실행이 되지가 않아요. 그 발생해야 되는 그 시점에 얘가 동작을 하질 않아요. 반드시 스태틱으로 선언을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asynch로 선언을 해서 끝에 리턴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get initial props 해가지고 저 뒤에 이제 request라는 것들을 파라미터로 받게 돼 있는데, get initial props 같은 경우에는 저 안에 이제 저 파라미터들이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를 꼭 반드시 사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 코드에 이게 백엔드에서 사용이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걸 받는 형태로 지금 예제가 만들어져 있는데, 뭐 기왕에 만들어져 있으니 이거 코드가 그럼 대강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 줄씩 코드 리뷰를 한번 해보죠. 아무튼 저 리퀘스트는 저 이제 get initial props 해가지고 두 번째 라인 끝에 함수 선언부 끝에 이제 리퀘스트 해가지고 선언이 된 부분은 저게 이제 HTTP 리퀘스트에 대한 것들을 입력을 받는 거고요. 저걸 해놓게 되면은 실제 해당 페이지에 대한 라우팅이 일어날 때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요청이 왔던 HTTP 리퀘스트에 대한 내용들이 저 안에 다 포함이 돼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브라우저 유저 에이전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소창에 주소에다가 넣은 이제 뭐 쿼리 스트링이라든가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헤더 같이 넘어오는 헤더들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뭐 그런 그 백엔드에서 처리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거는 저 밑에 이제 유저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유저 에이전트라는 걸 받아오기 위해서 저걸 파라미터로 받는다라고 선언을 해놨고요. 그래서 그 네 번째 라인에 보면은 리퀘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if문으로 분기 처리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get initial props는 앞에서도 이제 백엔드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결국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되거나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영향을 받는 거는 처음 접속할 때 한 번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접속을 한 다음에 페이지를 왔다 갔다 이동을 하는 동안에는 SPA 형태로 계속 서버에 더 이상의 리퀘스트가 없이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뭐 페이지가 인덱스와 페이지 1, 2, 3, 4가 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인덱스로 들어와서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주소를 가지고서 바로 해당 페이지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검색봇들은 당연히 메인 페이지 외에도 어떤 주소로든 바로 들어와 가지고 내용을 보게 될 건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들 때는 얘는 반드시 서버 사이드 처리가 한번 일어난 후에 처리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서 만들면은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예제처럼요.
그래서 if문으로 이제 HTTP 리퀘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얘가 서버 사이드 접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리를 하고, 아닌 경우에는 이게 이제 현재 로드가 다 완료가 된 다음에 프론트엔드 단에서 처리가 되다가 이게 실행이 되었구나라고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if문 쪽이랑 else문 쪽에서 if문 쪽을 먼저 보면은 리퀘스트 안에 요청 내용, 그러니까 그 HTTP 리퀘스트 안에 있는 헤더 중에 유저 에이전트라는 값을 뽑아와서 이제 사용자 브라우저가 어떤 것인지 그 유저 에이전트를 가져오게끔 되어 있고요. else 쪽을 보게 되면은 내비게이터의 유저 에이전트라는 브라우저 기본 정보 안쪽에서 이제 유저 에이전트를 뽑아와서 가지고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리턴을 하면서 그 유저 에이전트를 리턴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 앞쪽 슬라이드에서 잠깐 앞쪽 슬라이드 갈게요. 맨 밑에 보시면은 리턴하는 오브젝트가 디스의 프롭스가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얘기를 해놨는데, 그래서 저 리턴하면서 유저 에이전트라는 거 이제 리턴을 했고, 실제 렌더 쪽에서 사용한 예제를 보면은 자 헬로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문자열 출력을 하게끔 해놨는데, 데이터 출력을 하게끔 해놨는데 디스의 프롭스의 유저 에이전트 이런 형태로 화면에 렌더를 되게 해 놓았습니다. 처음 보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프롭스를 잘 모르셨던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은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사실 저 이벤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 밑에 것들이 같이 딸려서 온 거지. 제일 중요한 거는 get initial props라는 것이 스태틱과 asynch를 반드시 스태틱으로 선언이 돼야 하고 async 함수로 선언이 돼야 한다라는 게 이 페이지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